하고, 요거는 클래스 파일을 따로따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는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그냥 여기서 바로 진행을 할게요. 죄송해요. 조금 글씨 크기를 조금 작게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하려는 게 뭐였냐면은 이 부분 똑같은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 그래서 요걸 이제 상속을 받게 하기 위해서 더 큰 개념을 하나 만들 거예요. 자, 캐릭터 이렇게 만들게요. 아까처럼. 자, 그 다음에 요 스트링이랑 인트는 요거는 이제 모두 공통이죠. 그래서 프로텍티드로 스트링 네임이랑 인트 어택을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어택 비헤이비어 같은 경우는 내리면 안 되겠죠. 여기다가 딱 고정하고 내려주면은 공격 형태가 딱 고정돼 버리잖아요. 그죠? 누군가는 공격행위 2번을 쓰고 누군가는 공격행위 1번을 쓰는데, 그죠? 캐릭터에다가 공격행위를 이렇게 딱 하나 정해버리면 다 이렇게 공격 형태가 하나로 통일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내려주지 않을게요. 두 개만 일단 내려주도록 하고, 자, 그럼 두 어택도 내려줄 수가 없겠네요. 그죠? 왜냐면은 이 두 어택이라는 게 결국은 이게 있어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현실적으로 내려줄 수 있는 거 두 개밖에 없네요. 그래서 요거를 일단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 그리고 워리어에서도 캐릭터. 자, 그럼 이거 필요 없죠? 필요 없고. 자, 대신 이제 이렇게 부모한테 내려받은 그 변수를 쓰려면은 이렇게 초기화는 못합니다. 이렇게 초기화하려면은 부모 초기화 이 생성자를 만들어 가지고 부모 생성자를 생성자 외임으로 호출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으면은 그냥 이거를 일단 여기 안에서 이렇게 하세요. 네임을 이렇게 받아주시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에다가 4개 변수로 받은 거 넣어주는 거죠. 이때 네임과 어택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했던 방식 그대로 이렇게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됐죠? 그 다음에 오크 있잖아요. 오크. 자, 오크를 우리가 아까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오크랑 전사 마법사들이랑은 결이 다르죠. 그래서 여기를 한 번에 공통점으로 만들어 가지고 상속을 받게 되면 나중에 여기 얘네들 수정해야 될 때 얘도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잘 해줘야 되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따지자면은 방법은 여기를 이렇게 묶고 여기를 묶은 다음에 이렇게 묶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중간 단계를 하나 더 마련을 해서 최대한 분류를 더 세밀하게 해주면은 얘네들이 변경돼도 여기에는 영향이 없겠죠. 여기를 바꿔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계층 구조를 좀 더 넓고 크게 봐야 된다. 자, 그럼 캐릭터 말고 얘는 제가 퍼블릭 몬스터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럼 몬스터라는 중간 다리가 하나 생겨야 되는 거죠. 여기가 오크면은 여기가 캐릭터고요. 여기가 몬스터. 그리고 여기에 그러면 이거 두 개를 아우를 수 있는 개념이 있으면 좋겠네요. 자, 일단 몬스터라는 걸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얘도 똑같죠. 이렇게 똑같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죠. 그럼 오크도 이거 필요 없죠. 필요 없고 얘도 여기 똑같이 이렇게 덮어주시면 되겠죠. 다른 애들처럼. 됐죠? 자, 근데 보시면은 몬스터랑 오크랑 캐릭터랑 이 부분은 똑같잖아요. 이 부분은 다른 부분이 달라질 수는 있어도 지금 우리가 뭐 다른 걸 구현하진 않았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건 또 똑같은 것밖에 없죠. 그래도 우리가 미리 나누는 게 좋죠. 이런 이유 때문에 어떻게 나중에 달라질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상속이 어려운 게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예측을 해야 돼. 근데 내가 예측을 잘못했다? 그러면은 내가 생각한 대로 또 안 굴러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저희는 이제 한번 연습을 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더 큰 개념을 만들어야겠죠? 캐릭터랑 몬스터를 아울 수 있는 개념. 오브젝트라고 해볼까요? 오브젝트는 좀 그런데 두 개를 합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캐릭터랑 몬스터. 자, 이게 항상 이름 짓는 게 어려운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일단 올 캐릭터라고 할게요. 그냥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름이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자, 요거를 이제 여기다 주는 거죠. 이렇게 주고 얘는 올 캐릭터를 상속을 받습니다. 얘도 그래서 여기 상속을 받아요. 그럼 얘는 필요 없죠. 이거 그렇죠? 자, 뭐 비어있는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나중에 여기 추가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캐릭터들한테 추가돼야 되는 건 여기다가, 몬스터들한테 추가돼야 되는 건 여기다가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내용이 없지만 나중에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좀 더 이제 우리가 상속 관계를 디테일하게 만든 거고 조금 더 안전한 거죠. 자, 그래서 설계를 좀 바꿔봤습니다. 실행되는지를 보고요. 실행은 잘 되죠. 여기까지가 저희가 이제 상속 관계를 가지고 만들어 본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상속 관계랑 이런 구성 관계를 이제 여러 개 섞어서 진행을 하다가 어떤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냐면, 아까 아쉬웠던 부분이 뭐예요? 이거죠. 공격행위라는 거. 이 공격행위는 사실상 어떤 캐릭터든 다 공격행위가 있겠죠. 그죠? 몬스터도 그렇고 우리가 조작하는 캐릭터도 그렇고 공격행위가 있을 건데, 공격행위가 막 두 개, 세 개,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이거를 물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르다 보니까. 근데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공격행위라는 거는 조금만 더 우리가 뭉뚱그려서 생각하면 뭐 화염구를 던지는 거나 돌진을 하거나 뭐 도끼를 휘두르거나 뭐 날라차기를 하거나, 자, 이거 네 개가 다 다른 형태의 기능이긴 하지만 우리가 얘네들은 뭐라고 본다? 공격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뭉뚱그려서. 그죠? 좀 디테일하게 보자면은 공격하는 행위가 다 다르긴 한데
우리 이걸 싹 묶어가지고 그냥 공격행위라고 퉁칠 수 있잖아요. 자, 그리고 전사가 있어요. 마법사도 있고, 그리고 궁수도 있다 라고 했을 때, 뭐 전사가 돌진을 하고 마법사가 화염구를 날리고 궁수가 날라차기를 하는데, 우리가 근데 얘네들한테, 전사한테 야 너 돌진해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야 너 공격해봐 할 수 있죠. 마법사한테도 너 화염구로 공격해봐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셋이 다 캐릭터라고 하면 공격행위라는 걸 본질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실상 이 디테일한 건 좀 다르지만 얘네들은 공통적으로 공격행위라는 걸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택 비헤이비어가 몇인지는 모르지만 1번일 수도 있고 2번일 수도 있고 3번일 수도 있지만, 적어도 모든 이 캐릭터, 이 올 캐릭터들은 공격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게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좀 더 이제 추상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사한테 지금은 이 공격행위라는 식으로 알려준 게 아니라, 전사는 돌격이다, 마법사는 화염구다, 궁수는 뭐 날라차기다, 이렇게 딱 정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되게 구체적인 이런 내용들을 다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하지 말고 중간에 뭐가 됐든 이게 다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격행위라는 어떤 하나의 이 중간 다리를 만들어 가지고, 전사 너 공격행위 할 수 있어야 돼, 마법사 너 공격행위 할 수 있어야 돼, 궁수 너 공격행위 할 수 있어야 돼. 어떻게 공격할지는 그건 나중에 정할 문제고, 어쨌든 니들이 공격은 하긴 해야 돼. 우리가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를 디테일하게 어떻게 1, 2, 3이라고는 못해도 만약에 어떤 캐릭터든 공격행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렇죠? 여기에 어택 비헤이비어를 준비를 해놓을 수는 있겠죠.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물론 여기가 1일 수도 있고요, 2일 수도 있는데, 1이든 2든 어쨌든 캐릭터들은 어택 비헤이비어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여기서 바로 생각해 볼 수 있는 해결책은 요거예요. 공격 형태가 두 개가 있으면 두 개 다 갖는 거죠, 이거.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요거는 좀 좋지 않은 게, 어쨌든 우리가 이거를 분기를 해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1번을 써야 되고 누군가는 2번을 써야 되니까 분기를 해야 되고, 또 공격형 그 프로그램이 커지면 이 공격행위가 점점 많아질 텐데, 100개 공격행위가 있다고 하면은 이거 100개의 변수를 가져야 된다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 좋지는 못한 것 같아요.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떤 개념이 나오냐면,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객체 지향의 마지막. 저희가 지금 캡슐화 했었고요. 상속했죠, 지금까지. 그 다음에 다형성이라고 해서 객체 지향 3요소라고 했잖아요. 이제 여기서 다양성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 다양성은 뭐냐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공격 행위를 이렇게 서로 다른 어떤 형태를 한 가지로 바라보는 거, 요거를 우리가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필요하겠죠. 보시면은 1, 2가 아니라 그냥 어택 비헤비어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만 마련을 해놓고, 우리가 여기에다가 뭐
나중에 딱딱 정해서 넣어줄 수만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요? 공격 행위라고 해놓고 누군가한테는 어택 비헤비어 1번을 딱 넣어서 1번처럼 작동하게 하고, 누군가한테는 어택 비헤비어 2번을 넣어서 2번을 작동하게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죠.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는 1번이 들어가서 1번처럼 수행이 되고, 내가 만약 여기다 2번을 넣었다? 그러면은 2번처럼 수행이 되게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게 안 되겠죠. 왜? 요거랑 타입이 다르니까. 생김새가 다르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게 안 되지만, 이제 우리가 이 다양성이라는 걸 적용을 하면 여기에 1번도 들어가고 1번도 들어가고, 여기에 필요하면 이렇게 2번도 들어가고 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올 캐릭터, 상속받은 이 모든 캐릭터들은 이 behavior라는 것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질 거고, 우리는 결정만 해주면 된다. 너는 어떻게 공격해? 너는 어떻게 공격해? 됐죠? 그래서 일단 이게 지금 불가능하죠. 다양성을 우리가 사용하려면 또 기나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당위성만 알아두시고요. 오늘은 상속을 이용해서 어떤 걸 할 수 있었는지, 그죠? 요 상속의 어떤 한계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요 기능을 따로 빼가지고 객체로 만들어서 가지는 방식, 구성 방식이죠. 요 두 개를 잘 적절하게 조합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속을 할 때 주의하실 점은 뭐다? 설계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서로 다른 계열인데 어떤 하나의 기능을 공유한다고 해서 얘네들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상속해버리면은 나중에 얘네 고칠 때 얘가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계열을 만들어가지고 요거를 아우를 수 있는 더 큰 개념을 만들어야 되겠죠. 요런 거, 요런 개념. 요런 거 중점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내일은, 오늘은 좀 설명이 길었죠? 그래서 내일은 여러분들이 좀 문제를 많이 풀면서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질 거고요. 오늘 요거 헤더 파일 못 만든 거는 제가 만들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이거는 죄송합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